네, 자, 이틀 남은 대선 각 후보들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의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막판 대선 판세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부 상임고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임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정식입니다. 예, 자, 먼저 조정식 의원님. 네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신촌 선거운동 중에 피습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일단 민주당 아까 발표를 보면은 의식은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금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머리를 가격당해서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응급실에 가서 정밀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위급한 상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선거 와중에 어떠한 경우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일단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루빨리 송영길 대표께서 좀 쾌유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예. 자, 이준석 대표 계획 범죄인 것 같다. 무탈하길 바란다 이런 이제 입장을 SNS에 바로 올렸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치열한 유세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지금 별일 없다고 하니까 참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빨리 좀 그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예. 아마 그 송영길 대표의 그 유세장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 그 오늘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 또 몇 번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로 인한 혼란이 상당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늘 아침 입장과 여야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시죠?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국민께 사과 말씀을 따로 검찰 고발당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습니다.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안도 완전히 불식되기를 바랍니다.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해 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 이탈시 화법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책임을 선관위에 떠넘긴 것은 아연 실색할 일입니다. 선관위 파행적이고 편파적 운영을 방조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할 사안입니다. 네, 뭐 야당뿐 아니라 조금 전 보셨듯이 이낙연 위원장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신 모습 보고 오셨는데 이게 확진자 격리자 투표 현장에서 뭐 소쿠리, 쓰레기 봉투도 등장했고요. 심지어는 이미 뭐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지금 여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선관위가 사실 이제 역대 대선에서는 큰 실수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확진자 상황이라든가 이번 투표 과정에서 그런 상당히 혼란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예.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유 여하를 떠나서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선거가 바로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본투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네. 유권자를 안심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변협에서는 그런데 이런 선거 방식이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이 두 가지 원칙을 위배했다. 자,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자, 어떻습니까? 야당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먼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그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선관위의 설명,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이 여러 가지 그 대응하는 태도,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선 그 선관위가 당연히 예측이 됐고, 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상당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대응을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무책임하고 이 아주 그 무능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대한변협에서 이제 비밀 투표 또 그리고 직접 투표라고 하는 이 법률 정신에 이게 위배된다. 그래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이제 보통 투표 그리고 평등 투표, 비밀 직접 투표인데 그 비밀 직접 투표에 조금 그 오해 소지가 있는 이런 절차를 선관위가 그것도 이 중앙선관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정말 시정이 돼야 될 문제죠. 이건 시정 자체에 그칠 게 아니라 이 사태까지 여러 문제 지적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까지 이르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관련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리 비실과 이후 대응까지 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뭐 선관위원장 책임론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내놓고 있어서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장은 좀 과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상 뭐 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별도의 헌법기관이거든요, 중립적인.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일단 이번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셨어요. 근데 또 대통령이 직접 다시 나서서 그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이 선관위 사태는 이걸 좀 빌미로 삼아서 좀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잘 강구를 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지금 그렇다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그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냐면 지금 이번 선거가 얼마나 큰 선거고 중요한 선거입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래 지명했던 이 선관위 상임위원회 그 임기 연장을 둘러싸고 사실은 굉장히 무리수를 두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석으로 두고 지금 선관위원장 자체는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또 이 법조계로부터 특정 어떤 그 단체로 해서 아주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이런 그 인사로 지금 그 사실 분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선관위원장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중립성의 의심을 살 만큼 이렇게 지금 그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의 공석을 그대로 두고 이번 선거를 치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께서 저는 반드시 이 선관위원을 충분히 임명해서 정상적으로 선관위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선관위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론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그 선관위 구성 문제는 이미 그 역대 정부에서 저는 선관위를 항상 중립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업무를 지금까지 사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 반성을 하고 또 대책을 다시 재발 방지를 하고 또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건 분명한 것이고 근데 그것을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는 선거를 막바지에 이거를 정치 이슈와 공세로 삼으려는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행여나 그 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가면서 혹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또 이걸 빌미로 삼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주장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실 중요한 거는 조정식 의원님 앞서 짚어주셨지만 본투표일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선관위 오전에 회의가 있었고 그 발표 내용을 어떤 그 논의들이 있었는지 듣고 왔는데 일단 뭐 사전 선거 일과 달리 본투표는 확진자고 그럼 일반인 투표가 이제 시간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동선 분리나 투표 관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던가 이런 대책은 나왔는데 기존처럼 지금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지금 투표를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를 하겠다 이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에 뭐 20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1시간 반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선관위에서 그 지난 사전 투표와 예. 달리 그 확진자와 격리자 분들에 대해서 그 일반 투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방식을 전환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선거 시간이 보장이 되는가 이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 점은 저도 뭐 방금 전에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예. 좀 판단을 더 해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네. 보면서 1시간 반을 미리 이제 감안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그게 30분이라도 얼마든지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점은 좀 더 전 그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는 예. 한번 제대로 정부 당국에서 판단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논의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보시는 거고요? 건의할 수 있겠죠. 예. 그건 어쨌든 선관위가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예. 네. 어쨌든 이 확진자 추이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제 6시에서 9시까지 투표하겠다 이런 안도 국회에서 나왔던 상황이라서 이 연장 필요성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필요하지요. 예. 그 지난 주말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만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투표일에는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네. 기대합니다. 예, 철저한 더 사전 준비를 통해서. 다만 이제 지금 그 1시간 반 정도의 확진자 투표 이게 지금 전국에 지금 450만 정도가 지금 확진자로 예. 돼 있는데 450만이 1시간 반 동안의 투표를 물론 이제 사전 투표를 했겠지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좀 의구심은 있어요. 예. 다만 아무래도 이제 6시 이후에는 이 사전 그러니까 이 확진자만 대상으로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저는 적어도 이 시간 때문에 뭐 투표장에 왔다가 투표를 못 하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그 상황 보고 네. 적어도 뭐 7시 반까지 투표장에 도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시간이 늦더라도 투표를 끝까지 마치도록 하는 게 예. 조금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대책들은 선관위가 계속 그 논의를 할 테니까요. 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논란 속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36.93%, 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여야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 사전 투표 첫날 아침 네. 일찍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셨다고 예. 보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많이 투표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 간의 그 이 단일화가 예. 그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분노와 이런 반발을 촉발을 시켰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사전 투표에 많이 반영이 됐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은 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어요. 50%를 넘은. 예, 그거는 뭐 아마 앞으로도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호남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아끼고 예. 그쪽에 이제 당에 대해서 많은 지지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 단일화 안 하겠다. 또 심지어는 손가락 얘기까지 하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한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네. 확 뒤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사전 투표에 반영이 됐다 이런 좀 판단들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원인으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역풍이 불어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 그 근거로 지금 호남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네네.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이 높다는 것이죠. 네. 예, 다른 어떤 대선보다도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이번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저는 그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힘들어하는 국민들 또 그동안에 지난 그 4년, 5년 동안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뭐 이 정치적인 이런 그 일련의 그런 사태들에 대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좀 이런 거는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일종의 정권 교체 열망이죠. 이게 굉장히 높은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결국은 이 투표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제 다만 이제 호남 쪽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도 뭐 대체로 다른 때도 호남의 투표율이 좀 높았었죠. 예. 사전 투표율은 높았는데 아마 그런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선거 때마다 이제 전략적 투표를 하는 호남의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그 성향들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뭐 저희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더 나올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로 보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들의 열망이 아주 높은 그런 만큼 이번에 사전 투표도 결국 그 연장선 상에서 예. 투표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예. 하고 저는 기대 섞인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 조정식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 네. 역풍이 좀 거센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에 대한 역풍은 글쎄요, 이제 기대는 역풍을 기대하실 수 있겠는데 예. 그 단일화는 이게 좀 빠지는 표도 있을 테고 플러스되는 표도 그렇죠. 있을 텐데. 그럴 텐데 뭐 예.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대개 이제 한 7%에서 8% 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예. 그 여론조사 저 지지율이 이제 근데 그 중에 대개 한 50%이 좀 약간 넘는 뭐 네. 이런 수준들은 대체로 50% 전후의 수준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예. 옮겨간다 이렇게 대개 그 조사 결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조차도 그러나 정말 이 엄중한 이런 이 선거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저도 대체로 그냥 기대는 저희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왔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다른 판세 분석을 듣고 왔는데 역풍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이셨고요. 역풍이 저희가 좀, 있겠지만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네.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분들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들은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기세를 올리는 그런 효과는 예.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내용과 효과에 있어서는 이게 별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이에 대한 그 안철수 후보 측 지지자들에게 더 큰 분노와 반발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한편 보면은 그 중도층 유권자나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 대한 결집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사전 투표에도 반영이 됐고, 예. 그리고 원래 단일화란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명분과 원칙,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공감, 국민적 공감 이게 중요한데 이번 단일화의 경우는 그런 명분과 공감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예. 아주 기습적으로 단일화가 되면서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유권자들에게는 그 반발을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막판 단일화 효과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뭐 선거 지나고 나서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거티브 변수가 막판 대선 변수로 살아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자, 어제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지난해 9월 대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죠. 자,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만배가 얼만큼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박영수 특검을 소개를 해서 윤석열이 그를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법사위를 소집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요즘에 갈수록 막합바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회색이 짙은 건 이미 집권을 포기한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절대 이 위기의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고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크다.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 땅을 수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준 사건이 해당 건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변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시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이런 류의 범죄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고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분을 잡아서 정의 구현하려면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제 그 녹취 내용은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죠. 조모 씨 부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연결해줬다. 이런 취지의 이제 녹취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링크까지 지금 공유한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야당에서는 들어보셨지만 적반하장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신빙성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신 건가요? 어제 그 녹취와 그다음에 보도에 보면은 직접 예. 그 영상이 녹음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육성이 지금까지 녹취록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뭐 이제 이 문서상으로 이렇게 돌긴 예. 했었지만은 김만배 씨의 사실은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의 실체를 네.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김만배 씨가 직접 자기가 녹음한 육성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빙성이 있고 대단히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내용 그대로 이제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에 대해서 그걸 뒤를 봐줬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참 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건 공산당이다. 도리어 그런 공공이익 환수에서 자기들 거 다 뺏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심지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실체가 드러나고 네. 그 대장동 관련의 원천에 윤석열 후보가 꽤 오래전부터 관여가 돼 있다. 네. 그런 데서 그런 게이트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무수하게 이재명 후보도 TV 토론에서 예. 특검을 하자 대선 끝나더라도 예.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네.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또 다른 것 같은데 자, 오늘 권영세 본부장이 해당 녹취록이 처음부터 있는 원본이 아니라서 끊긴 흔적이 좀 있다. 조작의 네, 흔적이 네.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 선거 때마다 막판에 나오는 이 녹취록이 참 문제인데요. 예. 제가 기억하기에 2002년도에는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면서 거짓된 주장이라는 게 나중에 선거 끝나고 밝혀지죠. 그 뒤에도 대선 때마다 항상 보면 뭐 녹취록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네거티브 뭐 증거물들이라고 나오거나 뭐 증언이 나오거나 하는데 선거 끝나고 제대로 밝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거를 보도한 뉴스타파라는 데는 뭐 저도 이 짐작하기에 어떤 성향의 그 저는 그 언론사인지 잘 제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이 자세히 이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신나무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김만배하고 이제 그 통화하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 앞에서 김만배가 자기 스스로를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신나무개라는 사람은 김만배보다 연배도 한 8, 9년 앞서고 기자 생활로 치면 한 10년 정도가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근데 언론계의 풍토에서 10년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후배가 형이 이거는 뭐 어떤다 예. 하는 얘기하는 거는 다른 데서 한 녹취를 저는 짜집가 한 거에 대한 하나의 반증 아니겠는가 예. 하고 이렇게 사실 추정해 봅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권영세 선거본부장도 예. 이 녹취록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아주 의구스러운
네. 예,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예. 저렇게 지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선거 끝나고 나도 이 대장동 관련한 여러 갈래의 진실에 대해서는 실체 파악이 좀 이루어진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틀 남았기 때문에 자,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계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부 상임고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